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만 공부하면 공법 50점 도시개발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중 사업의 시행자와 그리고 사업 시행 방식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과 환지 방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명이 끝난 다음에 지난 시간 말미에 예고해드린 대로 전주 효천 도시개발 사업지구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공부했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실무에 적용시키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법 제11조이고요. 이 법 제11조 시행자는 거의 매회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항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간단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11조 제1항 1호부터 제11호로 구분이 되어 있고 1호부터 4호까지는 공영개발 방식의 사업 시행자이고 5호와 6호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자가 되는 소유자와 조합 그리고 기타 7호부터 11호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하였고 그 중에서 1호부터 4호까지 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로 구분했던 1호부터 4호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호는 공공기관, 3호는 정부출연기관, 4호는 지방공사입니다. 2호의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 공공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3호의 정부출연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제주국제다유도시개발센터로 구분이 되는데 이 두 개 기관은 조건이 붙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 내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에만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붙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5호는 위에서 단서조항에서 나왔던 토지 소유자 그리고 6호는 조합입니다. 7호부터 11호까지는 기타 사업 시행자로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2항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1항의 단서조항이 뭐였죠? 1항의 단서조항은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이러한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행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하고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할 때 시행자가 지정이 되지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인 경우에는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할 때 이런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먼저 원칙 시행자인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에게 신청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이런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이러한 경우들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아닌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항 그리고 제1항 제2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 공영개발 방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제5호죠. 6호는 빠졌습니다. 7호부터 11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한을 시행자가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조합은 빠져 있습니다. 조합은 빠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만 제3조 3항에 해당하는 자, 즉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닌 장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6항에서 이어서 6항에서 토지 소유자 5호죠. 또는 제1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조건이 붙습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1은 빠져 있어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다시 정리를 할게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공영개발 방식의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 또는 제7호부터 11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5항과 6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한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8항 그리고 지정권자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시행자를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시행자의 변경인데요. 1호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을 받고 나서 2년 이내에 공사착공 등을 이런 사업 착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두 번째,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세 번째, 시행자의 부도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 1항 단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는 내용이었죠. 이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여기서는 구역지정 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이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1호와 4호가 있으니 구분을 해주세요. 시행자가 변경될 수 있는 조건에서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2년과 1년이 있고 이거는 둘 다 실시계획이지만 하나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고 4호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구역지정 고실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앞에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자, 2항의 내용이었죠.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자, 이거는 개발계획 수립 고실로부터 1년 이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아직 시행자가 지정이 안 된 겁니다. 시행자 지정이 안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 방금 살펴본 내용은 이미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어요. 지정을 받은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그때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11항 제1항 제1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 공용개발 방식 시행자죠. 자, 이런 자들은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기출로 자주 출제됐던 내용인데요. 자, 공용개발 방식으로 사업 시행을 할 때에는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실시 설계와 부지조성 공사, 기반시설 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 이런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시행자나 아니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기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건 좀 잘못됐네요. 그 다음 내용은, 자, 이런 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닌, 자, 위탁 업무나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데요. 자, 항만철도 등의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매 매립에 관한 업무, 자, 이런 업무들은 위탁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시행자가 기초조사,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주민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자, 구분이 돼요. 1항과 2항은 자, 위탁을 줄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 나와 있고, 자, 위탁을 줄 수 있는 기간도 비슷합니다. 자, 1항과 2항 비슷한데, 자, 1항에서는 기존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들어가 있고, 2항에서는 관광공사는 빠져 있어요. 이러한 토지 보상에 관한 업무에서는 관광공사는 빠져 있고 대신에 한국감정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항과 2항을 비교할 때, 자,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에는 기본적인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에 들어가 있고, 2항의 토지 보상 업무에 관해서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는 관광공사는 빠지고 한국감정원이 들어가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자,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합입니다. 이것도 오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법 제13조 조합 설립의 인가입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항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을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고, 1항에 따라서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인가가 아닌 신고를 하면 되고요. 경미한 사항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과 공고 방법의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 그리고 총수 조건이 붙죠. 3분의 2와 2분의 1 조건이 붙습니다. 자, 그리고 법 제14조. 그러면 이 조합의 조합원 등에 대해서 알아보면,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요. 2항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에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고요. 그리고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조합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조합원과 조합의 임원으로 해서 약간 헷갈리게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항을 보면 이런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격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시계획입니다. 법 제17조 실시계획 작성 인가를 보면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고 이 실시계획 내용 안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정의 효과 중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이 되고 그와 더불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시계획의 절차는 개발계획과는 달리 매우 간단한데요. 시행자가 실시계획에 관하여 신청을 하면 이런 지자체장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지정권자가 인가를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받게 되고요.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인가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미한 사항은 착오 누락으로 인한 사업 시행 면적의 정정, 그리고 시행 면적 10% 범위 내의 면적 감소, 증가 아니에요. 감소만입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10% 범위 내의 증감이지만 면적 같은 경우는 똑같이 10%지만 면적은 감소만 해당이 된다. 실시계획 변경 인가의 대상이 아닌 것 중에서 면적의 감소만 포함이 되어 있다. 구분하시고요. 다음 법 제21조 이제부터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21조는 1항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그리고 이를 혼용하는 방식 하나, 둘, 세 가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에서 살펴봤던 시행 방식을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호, 먼저 1호. 법 제11조 제1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시행자, 공용개발 방식 시행자가 원래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가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2호도 보면 공용개발 방식의 시행자가 혼용 방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때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환지 방식으로 하다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바꾸거나 혼용 방식으로 한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용개발 방식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 공용개발 방식을 제외한 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시행령에서 방금 살펴봤던 이 시행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항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원칙은 환지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혼용 방식으로 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하게 돼 있죠. 먼저 환지 방식은 어느 때 하게 되냐. 먼저 감옥,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그 밖에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남목, 남목이 주된 이유가 되겠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서 땅을 전부 사들여서 사업시행자 사들여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보상비 집행이 너무 많이 되는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환지 방식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즉 시행자가 전부 땅을 사들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휘둘리지 않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이 필요할 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3호는 혼용 방식은 혼용이니까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때 혼용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혼용 방식으로 할 때에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분할 혼용 방식은 용어에 나온 것처럼 사업 시행지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이고, 미분할은 분할하지 않고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 1호에 따라서 분할 혼용 방식으로 시행을 할 때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서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 방식 중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22조이고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즉,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토지의 수용권을 준다는 내용이 됩니다. 다만 법 제11조 1항 5호 및 7호부터 11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 즉 사업 시행자 범위 중에서 공용개발 방식 시행자를 제외한 5호는 토지 소유자, 그리고 7호부터 11호는 기타였죠. 조합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은 여기 별도로 빠져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수용 또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3분의 2와 2분의 1 동의 조건이 붙고요. 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 산정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이 기준이 된다. 요거까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서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용을 할 때, 토지보상법을 준용을 할 때 수용 또는 사용이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세부 내용을 고시한 경우, 세목고시라고 하는데요. 고시한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법 제23조 토지 상환채권입니다. 먼저 1항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즉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자가 발행을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보상금을 집행을 할 때 현금 지급이 아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다만 모든 사업 시행자가 그냥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용개발 방식 시행자를 제외한 5호부터 11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러한 시행자들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조건 하나와 지급보증 조건 2개를 합쳐야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발행 규모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초과하지 않는다. 요거까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25조 선수금이에요.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그리고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받을 수 있고, 이때 조건이 있죠. 시행자가 공공인 경우에는 개발계획 수립고 시후 사업시행 토지면적 10%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고, 그 외인 경우는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가 되어 있어야 하고,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이 된 경우에만, 단 경우에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되어 있고,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환채권과 마찬가지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 내용까지는 기출로 나오진 않았었고,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용이 기출로 출제된 적이 있었죠. 25조에는 원형지입니다. 원형지, 땅 그대로 공급하는 원형지는 어떤 내용이냐 살펴보면, 1항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리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죠. 이 공모에 선정된 자, 그리고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시행자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닌 1호부터 5호까지 해당하는 자에게 땅 그대로 주어서 니네가 직접 개발해 라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원형지 전체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 개발자, 누가 개발하는지에 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정권자가 이 원형지 공급에 대한 내용을 승인을 할 때에는 이행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개발 밀도나 토지 용도별 면적 및 배치, 그리고 교통처리 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원형지를 받은 자, 원형지 개발자 1호부터 5호까지 있었죠. 이 개발자 중에서 1호를 제외한 2호부터 5호까지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갖고 있으란 얘기죠.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그러면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는 기간은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그리고 공급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고, 그리고 다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용지가 기반시설 용지나 임대주택 용지, 원형지 개발자가 직접 조성이 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 등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8항은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예요.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원형지 개발자가 세부 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원형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 그 세부 내용에 착수 기한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 기한 안에 공사 착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공사 착수를까지는 했는데 마무리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마무리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 마무리한 시점을 넘겨서 사업 시행을 한 경우, 사업이 지연된 경우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호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시행자 동의 없이 매각하는 경우. 4호 공급받은 토지를 세부계획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공급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형지 공급과 개발 절차에 대해서 일부 조금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시행령에 담겨져 있고요.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는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한다. 다만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1호부터 5호까지 내용 중에서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원형지를 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만 경쟁 입찰 방식을 한다. 다만 이때에도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원칙은 수의계약이지만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럴 경우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이때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원형지의 공급 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에다가 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 가격은 협의해서 결정한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중 두 번째, 환지 부분입니다. 법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환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이 환지 계획의 내용에는 환지 설계와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그리고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리고 채비지와 보류지 명세. 5호 입체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고요.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동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감정평가업자가 그 가격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에 살펴본 이 환지 계획을 할 때에는 기준이 있어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자, 시행규칙 제27조 환지 계획의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환지의 방식은 평면환지와 입체환지가 있습니다. 평면환지와 입체환지가 있는데, 자, 평면환지는 평면이니까 토지예요. 자, 토지에 환지 전 토지에 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자, 평면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평면환지고, 입체환지는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 자, 이때 건축물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입체이기 때문에 토지가 아닌 추후에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환지 방식은 평면환지와 입체환지가 있다. 그리고 환지를 설계할 때에는 평가식이 원칙이다. 평가식은 도시개발 시행 전후의 토지 평가 가액, 자, 시행 전의 가격과 시행 전의 가격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제곱미터의 땅을 갖고 있고 이 100제곱미터의 땅의 가치가 1억 원이었다. 그런데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기존에 갖고 있던 토지의 이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이 효용성이 높아져서 가격은 뛰게 돼 있죠. 그런데 개발 전 이 100제곱미터가 가진 1억의 가치와 개발 후 1억의 가치의 면적이 같을 수는 없겠죠. 자, 그럼 이 개발 이후의 면적은 줄어들게 돼 있고, 자, 이렇게 이 평가 가액에 따라서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원칙이고, 다만 평가식이 원칙이나 면적식,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에는 면적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환지 계획 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식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체 환지는 평가식만 적용하게 되어 있다. 벽면 환지는 평가식과 면적식을 선택해 쓸 수 있다. 시행규칙 제27조의 2 환지 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은 환지 설계 시에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 계획 인가를 받을 때 기준으로 하며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환지 설계 시에는 변경할 수 없지만 환지 후에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평가요인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이런 변경 인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다. 설계 시에는 최초 환지 계획 인가시를 기준으로 설정된 평가액을 변경할 수 없지만 환지 후에는 실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 계획 변경 인가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환지 설계 시에는 토지 평균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고, 다만 이런 동의를 받아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50%를 초과하여서 평균 부담률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8조에 보류지가 나오는데요. 보류지는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구역별로 사업비와 보류지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29조. 앞에 작성한 이런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인가를 받고요.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또 인가를 받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려고 할 때에는 이런 토지 소유자 등에게 내용을 알리고 환지계획 내용을 알리고 일반인에게 공람을 시키죠. 다만 이 공람도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이 사망에 따른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이 환지계획에 대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시행자는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환지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이 공람기간에 제출된 의견서를 첨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행자는 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공람기일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지 처분입니다. 법 제40조 환지 처분이에요. 이랑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시행자가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14일 이상 공람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공람 기간에 우리가 환지계획 인가 신청 시처럼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시행자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의견서에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았을 경우, 그리고 만약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 준공검사를 받거나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기일부터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합니다. 환지 처분은 기존에 있던 권리를 새롭게 조성된 토지에다가 넘겨준다는 게 환지 처분이에요. 이렇게 환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마찬가지로 이 처분에 대한 내용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41조 청산금인데요.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이 생기는데 이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청산을 하고 청산금은 결정 시기는 환지 처분을 할 때 결정을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환지 처분의 효과 법 제42조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법 제42조 환지 처분의 효과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 기출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하시고요. 자, 1항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가 되는 것이고, 만약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공고된 날이 끝나는 날에 소멸한다. 그리고 2항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요. 만약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이 있었다면, 자, 지역권의 같은 경우는 종전 토지에 존속을 하고요. 만약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자, 소멸되는 시점들은 다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고, 그리고 자, 이 처분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들은 공고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공고된 다음 날에 이 처분의 효과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시점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자, 이미 처분된 채비지의 소유권 취득 시기는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청산금은 마찬가지로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이 된다.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되는 것들이 1항, 그리고 제4항에 나와 있고 5항도 나와 있고요. 6항도 나와 있습니다. 이 시점들을 암기하시고요. 자, 비용 부담입니다. 법 제55조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다. 자, 도로와 상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고, 전기, 가스, 지역난방 같은 이런 공급시설들은 그 지역 공급하는 자, 그리고 통신시설 같은 경우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1항에 따른 시설 설치 비용은 그 설치 의무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기시설을 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자, 전기시설은 이제 한국전력공사가 공급을 하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전신주를 설치를 해서, 자, 우리 지상 위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시행자가 미관 같은 거 사유로 들어서, 자, 전기를 지하에 매설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될 경우에는 한정과 시행자가 2분의 각각 50%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지 방식을 할 때에는 한전이 3분의 2, 이 요청하는 자, 즉 시행자가 3분의 1로 부담을 한다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비용들은 자, 전부와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데,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와 시행자가 비행정청인 경우에 국고에서, 자, 행정청인 경우는 비용의 전부 보조 또는 융자이고,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비용의 보조가 아닌 융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행정청은 이러한 사업비들에 대해서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 비행정청은
비용의 융자를 받는데 다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용수 공급 시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과 연결하기 위한 도로의 설치 비용의 전부와 하수도 시설 설치 비용의 2분의 1을 보조받습니다. 유일하게 비행정인 자 중에서 보조를 받는 자가 있고 그 내용은 전부가 아닌 용수 공급 시설과 그리고 도로 설치 비용 그리고 하수도 설치 비용의 2분의 1을 보조받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 알아두시고요. 다음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앞에서 토지상환 채권이 있었고 이 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 채권이 있는데요. 자, 도시개발 채권의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니다. 시행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을 하고 이 소멸시효 자주 출제가 되죠. 소멸시효는 상한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다. 그리고 이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채권의 발행 총액, 발행 방법, 발행 조건, 상환 방법 등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발행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자가 있습니다. 매입하여야 자는 누구이냐면 자, 먼저 1호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할 때 환지 방식이 아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을 할 때 공영개발 방식의 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을 할 때 이 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외에 해당하는 시행자 외에 자 1호는 공영개발 방식의 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고요. 2호는 공영개발 방식을 시행한 자 외의 시행자 5호부터가 되겠죠. 이 시행자 1호는 시행자가 아니에요.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고 2호는 공영개발 방식 외의 시행자가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 3호는 개발행위 허가 중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된다. 이 내용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개발법 쭉 살펴봤고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전주 효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이 사업 경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이 실무에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자, 시행 전의 모습이고 이건 시행 후의 위성사진인데요. 자, 전주 효천 도시개발 사업은 2005년 12월 달에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자, 일단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었어요. 자,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에 위치 면적이 포함되어 있고 지정 목적 그리고 시행자 자, 사업 시행자가 이 당시에는 두 개 기관이 통합 전이니까 한국토지공사 자 그러면 이 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의 시행이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계략적인 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자, 구역 지정을 할 때에는 구역 지정만 했습니다. 구역 지정만 했고, 자, 2005년에 구역 지정을 하고 2007년도에 개발 계획을 수립했어요. 구역 지정을 할 때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되지만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죠. 사업 시행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2012년도에 실시계획을 인가받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해제 요건 중에 하나가 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개발계획을 수립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개발계획 승인 이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게 돼 있죠. 승인이 아닙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구역 지정은 2005년에 되었고
개발 계획 수립은 2007년에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어찌 보면 2년 이내에 개발 계획까지 완료가 됐고 지금 실시 계획까지 가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해제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이 3년이 되는 개발 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0년 12월 이전에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이 됐고 2년에 걸쳐서 실시 계획 수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어떤 사항이 있었냐? 시행 방법이 변경이 됩니다. 자,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고 그거는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그중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공용개발 방식 시행자가 당초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을 하는 걸로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혼용 방식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한지 방식으로 하고자 할 때 시행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고 전조촌지구도 당초에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하게 돼 있다가 한지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본 한지계획 인가를 공고합니다. 한지계획 공고 이런 공람기간들이 있고요. 공람기간들이 있고 인가일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을 다 마쳐서 이제 공사 완료 공고, 공사 완료 공고가 났죠. 자, 공사 완료 공고가 있으면 무엇을 해야죠? 60일 이내에 한지 처분해야 됩니다. 자, 2019년 6월에 공사 완료가 공고가 됐고 그러면 이로부터 60일 2달 안에 한지 처분을 공고를 해야 되는데 자, 바로 다음 달에 해버렸네요. 시행자가 다음 달에 바로 한지 처분 공고까지 내렸습니다. 한지 처분 공고의 내용 중에 한지 처분의 효과에 대한 내용 살펴봤죠? 자, 한지 처분에 대한 효과 이런 내용도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빠르게 살펴봤지만 이 기존의 도시개발 사업들이 진행된 것들을 확인해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과 대입해서 이해하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시개발법은 이제 끝이 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해서 또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먼저 기출문제를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토대로 어느 부분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요.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에 사용된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은 truthonlaws@gmail.com으로 메일 주시거나 아니면 해당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해당 영상에 대한 자료를 PDF로 변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편에서 조금 오타가 있던 부분을 다 수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